플러스로 이제 흥미롭지만 이슈로 정리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장사의 신 유니버스나 자청 유니버스 이게 되게 핫하죠. 최근에 또 여기 오킹이랑 위너스 코인이 또 이제 엊그젠가 뭐 서로 폭로전 하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요 자청이라는 요 사람도 이 자기들끼리 카르텔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유튜브 잘 되는 법 알려줄게 대신 수강료 4,500이야 이렇게 해서 받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알려주고 그 컨설팅을 또 받아가지고 그 한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입회비 같은 거죠. 입회비를 받고 나면 서로 도와줘가지고 유튜브 구독수를 떡상시키고 그러면 이제 뜨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카르텔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의 이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00년 IT 버블 때 워렌 버핏이 일화가 하나 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IT 기업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IT 버블 당시에 투자를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들이 워렌 버핏한테 불만이 진짜 많았어요. 아니 지금 IT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투자를 안 하십니까? 지금 우리 동물 기회를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떨어지는 것보다 이 fear of missing out을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모르는데 내가 그걸 못하는 걸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보면 떨어지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렌 버핏이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이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팬티를 안 입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히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릴 만한 멘트를 좀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90년대부터 유동성이 엄청나게 쌓여왔던 것들이 지금 점점 빠지고 있잖아요. 그 유동성들이 이 유동성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누가 팬티를 안 입고 있는지를 슬슬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팬티를 안 입었구나 라는 게 드러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누가 또 팬티를 안 입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짤인데요. 대기업 집단의 오늘가가 담보 주식의 비중이 얼마나 커졌냐를 얘기를 하는 짤방입니다. 롯데그룹에서 원래 담보 비율이 49%밖에 안 되는데 76.9%까지 주식 담보 대출 비중이 늘었대요. 롯데건설 자금 문제 때문에 아마 늘었을 가능성이 높고 삼전 같은 경우는 이건희 사망에 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 아까 5년을 연부 연납을 했거든요. 상속세 재원 마련하느라 지금 뼈 빠지게 지금 주식 담보 대출도 그렇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하고 있을 때 저 12조 원치를 내야 되니까 상속세를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 담보 대출이 좀 늘어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롯데그룹에서 반대 매매가 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주가가 20% 30%만 떨어지면 충분히 반대 매매는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이 57.3%가 연애를 못 해봤대요. 모쏠이래요. 2030에 2030이면 83년생까지 포함해요. 2030에 57.3%가 연애 경험이 없대요. 그러면 이제 저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절반은 지금 한 번도 누군가를 사귄 적이 없다는 거야. 뭐지? 난가? 여기 있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과대계상된 것 같으세요? 과소계상된 것 같으세요? 제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답변은 이제 결혼정보업체가 조사를 한 거예요. 1,300명 정도한테 설문을 한 건데 1,300명이면 확실히 통계적인 가치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57.3%는 적게 계산된 거라고. 더 많을 거라고. 왜냐면요. 이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들은 애초에 통계의 대상조차 아니니까. 결정사를 찾아봤으니까. 결정사에서 저거를 보는 사람들이 생각나죠. 주변에 좀 결혼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를 갈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모쏠의 비율이 높을 수도 있다. 저도 이제 그게 좀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과소계상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히키코모리가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도 오씨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러니까 사실 기혼자 출산율은 지금 높아요. 기혼자 출산율 꽤 높습니다. 근데 유혼자 출산율이 압도적이다. 뭐 당연하죠. 우리는 뭐 혼외 출산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국가기도 하니까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X로 바뀌었죠. 트위터라는 곳에서 이제 어떤 외국인이 이 코리아의 그리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올린 거를 제가 짤을 봤어요. 오이씨 뭔가 좀 약간 띵한 거예요. 상위 1%만 A 플러스고 70% 밑에는 다 F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어쨌든 결혼을 해야겠으니까 작년에 마누라를 만나고 있었고 재작년에 소개팅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10번 넘게 받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10번 넘게 받으면서 자존감이 진짜 바닥을 찍을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진짜 뭔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할까? 아니 그런 아니죠. 진실 짰습니다. 재작년은 저희 하루하루가 우울했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대 때야 뭐 소개라는 게 그냥 연애만 해보자 이런 의미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30이 넘어가면 이제 소개라는 게 결혼할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배우자 상인가를 생각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고졸이거든요. 저는 대학교 자퇴했습니다. 고졸에다가 좀 돼지고 그리고 좀 돼지고 좀 많이 돼지고 좀 많이 돼지고 제가 MC몽 이전 기준 제가 이제 그 군대 안 가도 되는 정도거든요. BMI가 MC몽 이전 기준 본인 노후 준비 안 돼 있지 집도 없지 뭐 재산도 뭐 딱히 없지 뭐 이러다 보니까 F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래요. 구평호 얘기를 하잖아요. 구평호가 우리 국민을 까기 위해서 있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냥 국민의 평균이 5등급이에요.
근데 우리 대학 갈 때 5등급 대학 어디 가냐 이런 얘기 합니까? 아예 그냥 평가의 대상조차 아니란 거예요. 최소 4등급 이론은 올라와야 어디 대학 가겠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평가의 대상조차 아니라는 게 70% 미치라는 게. 그래서 이 문화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동네 아니었으면 동네에서 그냥 제일 잘 나가는 놈이랑 결혼하면 되는데 동네가 전 세계가 돼버리니까 SNS 인터넷 보급 이후로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랑 비교를 하게 돼버리니까 더 나의 짝을 찾기나 이런 조건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한 6개월쯤 뒤, 반년쯤 뒤나 1년쯤 뒤나 이때는 한 번쯤 이슈로 리뷰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알리바바랑 테무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쓰는 분 계세요? 프레스랑 테무 쓰는 분 계세요? 아니 저는 안 써봤는데 듣기로는 무슨 10% 20% 싼 게 아니라 반값이라던데요? 물건이? 어쨌든 간에 이 역직구 규모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 판매를 많이 하는 분들이 옛날에 보부상 같은 느낌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중국에서 싸게 떼와가지고 그래서 소매로 팔고 하는 분들이 지금 다 죽어나고 있대요. 여기 알리랑 테무가 그냥 직접 팔아버리니까. 그래서 요것도 자료가 좀 어느 정도 모이고 많아지면 이슈 올해 말이나 뭐 내년쯤에는 뭐 한번 이슈 리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 자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요. 미국의 이제 월요일이 워싱턴 스퍼스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의 생일이에요. 대통령의 날이라고 해서 미국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했었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1.3인 4인가 하여튼 그쯤 나왔고 20년물 채권 입찰도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 그리고 이게 4.6인가 그쯤 나왔고요.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 동결했죠? 유럽의 CPI가 발표가 될 거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 그리고 독일의 GDP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요.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PCE 물가 이게 이제 연준에서는 CPI 물가보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죠. 그래서 이제 PCE 물가를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국의 3월 1일이 됐으니까 또 한국의 무역 수지 발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슈였고요. 고생하셨습니다.